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재보선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인데요.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참패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쇄신 작업 초반부터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신 박재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현재 그 4.7 재보선 이후에 후폭풍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과 부산 모두 참패를 한 상황인데 네. 당내 분위기 궁금하고요. 오늘 또 특히 이제 부산시의회도 회의를 이제 가지셨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참 부산에서는 선거를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의외로 더 많은 격차가 벌어져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도 하고 네. 또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느낄 때는 이번 선거에서 20, 30대부터 여러 세력들이 저희들을 볼 때 참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비고 있는데 특히 더 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의원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덕도 문제나 또 부산을 위한 문제 같으면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좀 당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서울과 부산시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1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극복이죠. 그래서 물론 뭐 장기 과제도 많겠지만 1년 3개월 시장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새로운 일보다는 지금 가장 어려운 민생 문제부터 시작을 좀 해서 이 코로나 방역을 새로운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좀 동참할 수 있는 설득하는 마음 이런 걸 좀 가지고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시고 생활에 진짜 불편한 게 뭔지 또 어떤 방역 체계가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또 국가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내는 이런 시장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좀 난제가 많습니다. 짧은 임기 또 그 여당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고소 고발 후유증 등 이렇게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산 시민들이 30년 수건 사업이었고 또 저희들이 여당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강구해서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과 또 부산 전체를 봤을 때 부울경 전체를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도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소고발 문제 이런 거는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이제 우리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또 야당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의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재보선의 이게 승패를 갈랐던 또 최대 변수가 어떤 거였고 또 현재 그 서울과 부산의 민심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좀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세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좀 불겸손했다. 그게 겸손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독선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하고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더 큰 것 같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20, 30대들에게는 이제 너거가 오히려 더 뭐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느낄 때 너거는 깨끗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도 별 차이 없더라.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뼈아픈 반성 이런 거에 뭐 문제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저희들은 잘 됐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도저히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면 다음 대선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네, 또 당 내 분위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의 2030 세대 초선 의원들이 패배 원인을 분석한 재보선 참패 반성문을 내놨잖아요. 당이 내용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인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지킨 게 민심 이반의 한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강성 지지층이 비판에 쏟아냈는데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성 지지파라기보다 우리 당을 아주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네. 많이 있는데 초선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 현장에 나가 보면서 젊은 사람들의 민심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서 이거는 어쨌든 선거가 끝마치고 패배한 정당으로서는 뭐 우리가 무조건 반성할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끄집어내서 새로운 논쟁으로 좀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한 거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논의의 장에서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재선 의원이시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의 행동과 또 이제 중진 의원들을 둘 다 좀 이렇게 중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이해도 같습니다. 하고 또 오늘 네. 재선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네. 어쨌든 2030이 젊은 의원님들의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입장도 똑같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후에 여당은 이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전환, 또 조기 전당대회 이제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그 쇄신 방안, 또 이제 당이 앞으로 이제 쇄신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로는 이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생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민생 문제를 조금 소홀히 했다라고 비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경중과 완급 조정을 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이제 귀담아 듣지 않고 저희들 행위 다 맞다. 또는 어떤 때는 이거는 야당의 탓이다.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안일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되시는 지도분들은 이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잘 읽고 소통을 좀 잘하고 또 의원들끼리도 소통을 많이 해서 현장의 중심의 그 민생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지도부가 들어오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생 중심의 쇄신을 예,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오늘 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이 있었죠. 당 일각에서는 친문계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우리 정당이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우리 당이. 근데 이게 친문, 뭐 비문 이런 거는 사실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당으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일이지 이걸 비문, 친문 네. 이래 나누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극복하려면 함께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논쟁은 오히려 소모적이다. 이래서 저는 이런 논쟁보다는 더 큰 논쟁으로 우리가 좀 붙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저희들이 반성과 또는 혁신과 또 유능한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비문, 친문 이런 나누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공석 상태인 당대표와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이 될 텐데요. 차기 지도부에게 필요한 덕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민생과 좀 소통을 하고 또 2030 세대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저희들 당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그런 문제에 좀 더 매달려서 현실을 좀 잘 받아들여서 어떤 정책은 경중과 완급을 좀 조정해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다. 또는 어떤 거는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정확하게 좀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오만과 방자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 접근하는 지도부가 돼야지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2030 표심을 빨리 이제 흡수해 오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가장 생각을 크죠. 하시는 겁니다. 사실로 그분들은 절망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부분에서 경제도 어렵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취업이 안 되니까 PC방 가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집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이분들에게 사실로는 저희들이 더 많이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도 기득권화 되어버렸던 거죠.
네. 또 그분들이 볼 때는 어느 당이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는 너는 공정하고 깨끗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남의 당의 탓만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실망도 했고 이번에 가장 큰 분노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미래를 개척할 세대고 우리가 자꾸만 과거보다는 미래를 좀 보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민주당 외에 이야기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네. 현재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의 전당이 뭐 나무당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내부가 똘똘 뭉쳐갖고 외부를 영입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외부에 기대는 이런 모습들은 네. 제일 야당으로서의 모습은 조금 보기가 그렇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내부가 더 튼튼하게 자기들이 해놓으면 외부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정당의 모습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또 4.7 재보선이 일찌감치 대선 풍향계로 불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과로 여권 잠룡들의 대선 가도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앞으로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보셨지만 민의를 거스르면 하루아침에 변한다. 그리고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요. 젊은 분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네. 또 생각도 저희들보다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발전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너무 구태의연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번에 이제 지도부가 들어오면 대선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당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너무 일사불란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런 비상시국에는 목소리는 충분히 내고 같이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더라도 어떤 결정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리더가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우리 당을 리드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예, 그 민주당의 차기 그 대권 후보, 유력한 대권 후보는 누구라고 잘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너무 조심스러우신 거 아니 아니에요? 너무 많고 또 그분들이 다들 이제 각자 개성이 많아서 네. 이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켜봐야죠. 경선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죠.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군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1위를 받고 당연하죠. 1위의 상황인데 다른 뭐 후보군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있죠. 우리 당은. 한두 그래서 분만 좀 맞습니다. 뭐 정세균, 이낙연 지금 정세균, 현재까지도 총리, 뭐 네. 그런 분들도 이낙연, 노력하시고 네네, 대표. 또 뭐 지역마다 네. 또 뭐 후보군들이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다 나와서 네. 합종 연행을 하면서 서로가 또 중도 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미래의 권력 뭐 이런 거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현재 가장 뭐 앞서가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너무 의원께서는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거죠. 앞으로 나오시는 의원님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의원께서는 또 남구의 큰 머슴을 자칭하면서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과 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은 너무 잘 아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트램이 5.6도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제 트램이 들어와서 지역이 조금 변화가 올 것 같고, 근데 변화를 하는 과정에는 고통이 안 따를 수가 없어서 큰 변화가 오도록 노력을 하고 주민들 설득 잘 하고, 그리고 부산에는 이제 뭐 가덕도 신공항 이 문제를 빨리 추진해서 부산이 새로 부활하는 이런 부산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시당위원장으로서 이제 진짜 민생 중심, 시민 중심의 그런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드리는 그런 부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4.7 재보선 이후 당의 쇄신 방향과 또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